배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의 공기를 북에 전파하는 방송 북을 울려라. 오늘은 김길선 누님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소문인데 소문. 이 소문에 관한 얘기를 그냥 소문대로 한번 좀 풀어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 우리 신문에 거액의 정체불명의 뭉칫돈이 뭐 조 단위로 해외에 송금됐다 이런 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돈이 북한이 가상화폐 해킹한 돈을 한국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돈 세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 의혹, 소문들이 좀 돌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내가 대한민국에서 와보니까 돈 흐름처럼 감시가 많은 게 없고 돈 흐름처럼 명백한 게 없더라고요. 근데 정체불명의 뭉칫돈이 어떻게 돌았다 하면 모르겠어요. 난 모르겠지만 이게 불가능한 일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뭉칫돈이 어떻게 흘렀다 하면 하나는 개인이 비자금 착복으로 들어갈 거 뻔하잖아요. 또 다른 하나는 그 돈이 감시망에서 벗어났다면 불량 국가에 갔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 두 손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해킹을 한다라는 거는 이미 주지의 사실 아닙니까? 북한은 해킹부들 길러대는 아무짝에도 못 쓰는 게 북한 체제예요. 해킹 범죄 조직을 국가가 길러내는 마피아 체제예요, 저거는. 그런데 해킹을 해도 그 돈을 현금화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거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돈이 해킹을 했다. 그거는 자유세계에서도 불가능하고 해킹 잡아내는 재정 관련 범죄 수사대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확인된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가상화폐의 개발자,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북한에 여러 번 들락날락한 거는 사실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북한에서 이 가상화폐의 돈 세탁 문제를 협의한 것도 확인이 돼서 미국 법정에서 63개월형, 그러니까 한 5년쯤 되나요? 형을 받고 현재 수감 중입니다. 이거는 확인이 된 거죠. 북한이 이 사람 손으로 돈을 많이 못 빼돌린 게로구만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5년이 뭐예요? 그렇죠. 정신 먹든지 불량 국가인데. 그렇죠. 돈의 액수가 컸다면. 액수가 컸다면 10년을 먹든 30년 먹든 미국은 뭐 해악에 큰 거는 뭐 300년짜리도 있더라고요. 형기가. 못 나온다고 소리죠. 이거는. 그렇죠. 이거 63개월밖에 안 됐다면 액수가 작았다는 뜻이죠. 난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래서 한국 기관, 금융기관을 이용했다는 소문이 나오는 걸까요? 그건 얼마든지. 나는 북한이 금융기관을 이 해킹,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코너가 제일 약한 거리가 한국으로 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거리상으로 놓고 볼 때도 그 다음에 이 감시망을 놓고 볼 때도 한국과 북한 간의 어떤 그 정부대 관계도 다 있잖아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 고리가 제일 약하지. 저 EU라든가 중국도 무서워요.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동남아라든가 여기서 어떻게 해가지고 세탁한 돈을 빼돌려가지고 북한으로 나른다 정상적인 운행 거래는 못할 거 아니에요. 북한은행과. 지금 북한은행은 다 국제 전산망에서 퇴출이 된 상태고요. 북한 기업이라든가 북한의 행정당국과 거래를 한 금융기관도 국제 전산망에서 다 퇴출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기능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해외에서 이거 세탁 불법 자금을 빼내도 북한에 송금을 못해요. 공식적인 손으로. 그럼 현금을 다발로 다 들고 들어가야 된다는 현금을 배낭에 지고 가야 돼요. 그럼 얼마나 옮기겠습니까? 얼마 못 옮기죠.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가든 뭐든 현금에 대한 제약이 있잖아요. 얼마까지 가지고 간다. 그럼 배낭으로 지고 간다? 협조원이 있어야 돼요. 배낭으로 지고 두만강을 야인처럼 넘는다? 이건 한계가 딱 있죠. 돈을 트럭으로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중국에 뭐 협곡이라든가 뭐 산중에 숨어있는 사람들이 와서 트럭 털어가도 할 말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국민도 아니고 북한 주민인데 돈만 뺏고 묻어버리면 누가 찾아요 그걸.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볼 때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든 저렇게든 들어갈 수 있는 게 마카오 쪽이라든가 일본은 이젠 다 차단됐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제일 약한 거리예요.
거리상을 놓고 볼 때도 감시 수준을 놓고 볼 때도 이거는 기다하고도 말 못하고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도 말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만약에 한국의 금융기관들이 북한 해커들이 해킹한 가상화폐를 세탁하는 데 활용이 됐다고 한다면 그건 큰일이죠. 한국 금융기관들이 다 국제 전산망으로부터 퇴출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한국 경제가 하루아침에 주저앉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보통 일 아닙니다. 보통 일은 미재무가 얼마나 무서워요. 북한에 대한 금융국어를 쌍심지켜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데서 약간이라도 그 비정상적인 게 나오고 액수가 크다면 웬만한 건 눈 감아주겠죠. 액수가 크다면 이거는 딱 걸리게 되죠. 이게 소문으로만 떠돌았는데 이 얘기가 소문으로 떠돈 지는 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회에서 김의경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을 하면서 미국에 출장을 갔던 게 이 건 때문에 간 거 아니냐는 식으로 이제 질문을 했단 말이죠. 거기 가상화폐 얘기도 나오고 합니다. 법무부 장관에서 갔다면 어쨌든 법과 관련된 문제겠죠. 그렇죠. 그런데 국회에서 이런 정도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면은 이제 소문하고 조금 연계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이제 제가 들었던 소문 중에 하나 제가 이거였나 싶은 게 또 있는데, 개성에서 우리 측 건물을 북한이 폭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살문 소대가리라고 아주 대놓고 욕을 했단 말이죠. 이때 무슨 약점이 잡혀서 우리가 아무 얘기도 못하나, 변변한 항의를 못하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돌았던 소문 중에 하나가 북한에 건네주기로 한 돈을 중간에 뭐 배달 사고가 났든 무슨 사정이 있었든 다 못 주는 바람에 북한이 격분했었다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런 게 북한 같은 체제를 상대로 할 때는 그런 일이 없을 수 없다고도 말할 수 없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소문은 있죠. 네. 이런 소문은 어느 동네에서 어느 체내가 아이 났다 이런 소문과 달리 사회적으로 도는 소문들 있죠. 네. 이 어떤 특정 동과 다 엮어서 도는 소문은요, 정말 마지막 끝까지 가보면 근덕지가 있어요. 생소문은 지어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북한은 언론이 없는 특성상 북한 전역에 이런저런 소문이 많이 떠돌거든요. 북한은 소문이 너무 많지요. 제대로 바람 타면 혁명이 되는 게 이거예요, 소문이. 근데 이렇게 됐지만은 우리가 이런 식의 소문, 정치, 재정, 경제, 어쨌든 뭉뚱그려서 국가 상부 구조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소문은 근덕지 없이 안 나와요. 언젠가 저한테 그 북한 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서 그 강제 북송된 북한 어부들이 16명을 살해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닐 것이다라고 이제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북한 전역에 이런 연쇄살인과 관련된 소문이 하나도 돌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건 맞아요. 김책시에서도 전혀 모른대요, 이런 거. 근데 내가 그걸 제일 먼저 다른 애를 통해서 직접 통화했댔어요. 모른다고. 도둑이 처음이라고. 이것도 이제 어쨌든 소문, 이거는 분명히 근거가 어떤 경우도 비법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야, 그럼 이게 간단한 일은 아니네요. 간단한 일이 아닌데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무슨 쌍방울이니 또 뭐니 말이 많잖아요. 네, 한국 기관명은 잘 모르겠는데 거긴 어떻고 무슨 대북협력. 네, 뭐 어떤 회사가 뭐에 관여가 됐고 이거 다 벌써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움직인다는 것도 어찌 보면 이 소문이 그 하나의 그 오늘까지 올 수 있는 그런 미천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북한이 해커 부대를 조직적으로 운영한 지는 꽤 됐죠. 그렇죠. 이거는 북한은 강도 국가고 마피아 국가라니까요. 북한이 못하는 범죄 행위는, 국제범죄 행위는 없어요. 무기 밀매, 마약 밀매, 밀폐 제조 밀매, 내국인 납치.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국영은행에서 8,900억 원인가 해킹했고 결국 그거 회수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수 못했다고 해서 북한에 다 들어왔다고는 또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쳤을까요? 그리고 사실은 마약이나 무기 밀매 대금이라는 것도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북한은 어떤 경우도
이렇게 나와서 돈을 이렇게 해서 불법 자금해가지고 지고 들어가다가 잡혔다. 얘가 잡혀서 어찌해서 놓여 나와서 북한에 들어간다. 다시 못 나오고 얘는 아예 당신은 사라졌어. 산 사람을 죽여버린다니까. 여기까지 만들어 놓는다니까. 걔는 있고 벌써 꼬리표 다 붙으면 다시 해외로 못 나간다는 거 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성형수술도 하고 이름도 바꾸고 아예 같은 사람인데 완전히 신분 세탁해가지고 다시 내보냈다가 걸린 적도 있었죠. 이제는 그게 너무 치밀하게 들어가서 그렇게도 못 내보내요. 언젠가 그렇게 내보냈다가 눈동자, 이 동공은 변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체크로 걸려서 동일이님이 판명난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북한이 그런 국가라는 걸 알기 때문에 북한 사람 또 특유의 뭐가 다 있어요. 네. 그리고 북한은 많은 재원을 데리고 가지고 이 탕은 이짝 사람이 나오고 이 탕 저짝 이런 공간이 없어요. 선발된 사람들이 교대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네. 전문화돼 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감시망에 들으면 어떤 경우도 못 빠져나가요. 해외에서.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예 북한 해커 몇 명을 그냥 공식적으로 지명수배했습니다. 이름 다 나오고 사진도 나왔죠. 중국에서 활동하던 해커들이었습니다. 중국 이제는 활동 무대가 이제는 좁혀져서 저 동남아밖에 없어요. 지금은 다 무슨 일이 퍼지면 다 동남아더라고. 아, 이게 뭐 갈수록 좀 미스테리한. 네, 그게 없다고도 말할 수 없지만은 김일성 족속 김정은이는 그 돈을 그렇게 해서 해킹해서 다 들이갔다. 인민을 위해서는 한 푼도 안 쓰거든요. 네. 자기 체제 유지의 기득권, 핵미사일을 하나라도 만들어내서 공갈용 쏘는 거. 왜? 그 돈 없으면 못하거든요. 북한은 사진기도 못 만드는 나라예요. 사진기를 못 만든다니까? 로군기도 못 만드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그 인민 생활과 관련된 가전제품은 뭐 전혀 형편없는 수준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핵 개발, 미사일 개발에 들어간 모든 부품들, 전자 부품들이죠. 이거는 100% 들어가야 돼요. 수입품이죠. 100% 수입품인데 내가 왜 북한의 미사일 쏘겠다 핵 쏘든 뭐든 관심이 없는지 알아요? 그 한 발을 완성품으로 나오자면 6발 내지 8발을 쑤셔놓고 망가뜨려야 돼요. 효율성이 전혀 없다니까? 네. 저 김정은이가 쏜 거, 그 미사일 한 발 한 발 쉬운 발 쏘서 나가기 전까지 100발이 희생, 100발이 자재를 투자하고 싸운 그거예요. 그만큼 실패를 하고 시험을 했기 때문에. 시험하고 다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북한은요, 어떤 경우도 돈을 그렇게 이렇게 해킹해갖고 들어갔다 해도 그걸 살라 나면 또 걸리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좀 여담입니다만은 과거에 뭐 예술단체가 이제 남북간 회담을 했을 때 본인들이 가져갔던 노트북을 다 주고 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우리는 이런 기계가 귀하니까 노트북 같은 거 주고 가시면 열심히 글도 쓰고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뭐랄까 꼬셨달까 읍소를 했달까 뭐 그랬겠죠. 그런데 이 노트북이 다 전략 물자여서 사실은 수출 불가 품목입니다. 이거 주고 온 게 어떻게 저쪽에서 악용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고 컴퓨터 그래도 북한에서 컴퓨터 쓰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이게 우리가 컴퓨터를 쓴다, 노트북 쓴다, 전기 꽂고 쓰죠. 네. 북한에는 어떤 최신 장비도 자기 수명대로 못 써요. 전압이 왔다 갔다 해서. 전압이 형편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인차 망가져요. 가장 원시적인 전기 다말도 떼어놓고 한 달도 안 돼서 다 튀어나가는 게 북한이에요. 하물며 컴퓨터도 하지. 그건 쟤들은 아무리 현대적인 걸 갖다 줘도 저놈의 시스템 자체가 받아 못 들어요. 정격 전압이라는 게 없다. 없어요. 네. 저도 필요 없는 나라고 그런 놈들이 또 자꾸 달래. 거지가 제일 못난 놈이 진짜 아무것도 없는 놈이 아무거나 보이는 건 다 주워가는 것처럼 저놈들 좀 그러고 있거든요. 제가 돈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은 요거는 아까 나왔던 소문보다는 조금 더 이제 진전된 소문이었는데 이른바 장성택 비자금 소문이 있었습니다. 장성택 비자금. 이거는 국내 모 은행, 아주 은행도 그냥 특정하게 모 은행의 해외 어느 지점이라고까지 나왔는데 제가 말씀은 못 드리고 여기에 장성택 비자금이
꽤 많이 이제 예금이 돼 있었는데 장성택이 숙청이 되고 그다음에 북한이 이걸 찾으러 왔는데 한국 그 은행이 안 줬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약에 장성택 본인이나 본인이 지명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직접 왔을 때만 인출이 되게 돼 있는데 그분들이 오면 돈을 내주겠다. 근데 아마 A와 B도 다 지금 숙청당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을 그 한국의 모 은행이 마음대로 인출을 해줄 수가 없는 게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내에 있는 게 아니라 외국 지점이라면 그 나가 있는 나라의 법규도 딱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랬다가 그 나라에서 불법으로 당신들이 돈 준 거라고 해버리면 이 뒷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것만은 정확히 알려드리고 싶어요. 장성택은 어떤 경우도 해외 비자금 예치가 가질 수가 없어요. 은행에. 그럼 이거는 예치할 수 없어요. 그럼 장성택의 그 회사, 장성택이 주관하던 회사의 비자금이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까? 네, 이것은 장성택 이름으로는 어떤 경우도 못해요. 네. 왜냐하면 장성택이는 국내 업무가 기본이었지 해외 업무가 기본인 적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업무가 기본인 사람들도 함부로 다 김일성 족속한테 승인받고 어떤 위장 계좌를 내놓는다는 거 조밀하게 다 해서 나오는데 장성택 자기 이름 속잘떡대고 비자금 창구를 만들어요? 해외은행에? 소문은 장성택 비자금이라고 났지만 예금 주는 장성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무슨 회사가 됐든 뭐가 됐든 네, 그랬다는 건데 그때는 구체적인 액수도 얼마라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 놈들은 그 돈을 장성택가 제거됐는데 장성택이 운영하던 회사 그 어느 은행이 얼마 이거는 거기서 거짓말을 한 번 했다가는 목을 내놔야 돼요. 수령의 돈을 다 친 거대요. 네, 그래서 이걸 찾으러 왔는데 우리 한국개그은행이 인출을 안 해줬다는 게 소문의 핵심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돈이 있다, 거기에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든 자가 장성택이하고 같이 숙청됐다. 북한 그렇게 간단한 나라 아닙니다. 네. 이거 몇 달을 조사해요. 오늘 잡았다고 내일 죽이는 거 아니에요. 네. 해외에 나가서 다 빨아내요. 은행 내가 가야 찾니 어쩌니 하면 얘를 데리고 가서 찾아갖고 들어가서 죽여버려요. 네. 그러니까 그럼 이 소문은 그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시스템을 놓고 볼 때는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소문은 신빙성이 없는 것이다. 없어요. 외환돈 하나하나 얼마나 저것들이 균을 강하게 세우는지 알아요? 그럼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북한이 해킹한 가상화폐를 세탁하는데 한국 금융기관이 이용된 것 같다라는 소문은 어떻게 보십니까? 나는 반반이라고 봐요. 이용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이건 내 주관인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 이용됐을 것이다 하는데 더 무게를 둬요. 그 분야는 잘은 모르겠지만은 왜냐하면 남북결이 뭐요? 좀 많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올라갔다 내렸다 내렸다. 아니 한국에는 백호도 올라갔다는데. 네, 그것도 북한에 보냈죠. 보냈대요. 백호 가고 개성공단 때 보냈는데 나오는 사람들이 딱 훔친 차가 하나 있더래요. 네. 근데 못 보게 하는데 어떨 때를 보니까 백호가 있더래요. 한국에서 북한에 가는 거게. 이제 호랑이 보냈다는 얘기가 있었죠. 호랑이는 무슨 죄예요? 네. 백호를 왜 보내요? 글쎄 그게 북한에서 이런저런 신격화, 김씨 족속 신격화 하는데 이용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기대를 걸고 우리가 성의를 다하면 어떻게든 변화로 나을 것이라는 그 기대를 걸고 달라는 건 다 주려고 노력했던 건 틀림없고 그렇지만은 독재 국가와의 역사 독재국가를 상대로 하는 모든 역사가 독재국가는 제거해버리고 무너뜨린다며야 모두 끝나더라고요. 인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깨끗이 증명했죠. 제가 걱정하는 거는 만약에 북한 해커 부대를 따로 운영했고 어마어마한 돈을 해킹했다라는 거는 이미 밝혀진 바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나라 회사나 금융기관이 개입했다? 관여했다. 어쨌든 그래서 돈 세탁하는데 이용이 됐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거장 역할을 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거 소문이니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거는
국제사회 눈으로 볼 때는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는데 협조한 것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비트코인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다 개개인이 거기에 다 그 자유세계 사람들이 돈 아니에요. 그렇죠. 기본은 그렇죠. 그렇죠. 네. 투자한 사람들이 돈 아니에요.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더리움 개발자. 뭐 이 사람이 북한을 갔었던 것 자체는 여러 번 갔었던 것 자체는 그건 다 네, 그건 나온 팩트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이런저런 뭐 메일을 보내는데 뭐 한국 정치인 이름도 나오고 등등 이거는 이제 팩트니까요. 떠들지 않습니까? 서울시장이 어떻고 성남시장이 어떻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소문으로만 제가 들은 거기 때문에 뭐라고 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게 뭔가 좀 북한과의 관계에 한마디라도 거기에 얽혔다면 이거는 자유롭지 못하게 딱 돼 있어요. 외화벌이에 달러벌이에 홀리게 애들까지 내몬 게 그거예요. 북한 놈들. 그 외화에 목매서 쟤네 아들 다른 나라에 식당 서빙까지 내보내고 노동자 인력을 팔아먹고 돈은 자기네가 다 떼먹고. 그렇죠. 러시아 벌목공 내보내고. 네, 벌목공. 그거 사실 노동 착취입니다. 노동 착취죠. 그런 체제가 여기에 얽혔다면 이건 보기에 따라서는 앞으로 이렇게 만약에 폭로된다. 네. 다 백이라이 드러나 할 때는 상당히 엄중해지죠. 이게 사실이라면.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어차피 북한이 도둑질해 온 돈인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북한은 해커 부대 운영하고 해킹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들의 시간 노력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고 일단 자기들이 해킹한 돈은 다 자기들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더적질한 돈이요. 더적질이 피해자가 딱 있어요. 더적질했다는 게 피해자가 딱 있는데. 저는 사실 오늘 이 질문을 드리면서 이제 장성택 비자금 같은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그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라고 하셨잖아요. 장성택 신분 가지고는 못해요. 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거는 그냥 떠도는 소문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북한 해커 관련된 거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시니까 사실은 국제사회가 문제를 삼는다면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북한은 $100 가지고도 어떤 살상 무기를 만드는 나라예요. 북한에 이렇게 들어간 돈은 절대 정상적 발전에 투자 안 돼요. 네. 사람을 더 죽이는 데 투자되고 국민을 더 노예화하는 데 투자되고 대량 살상 무기 시험 개발 공갈용 만들어내는데 다 들어가게 딱 돼 있어요. 김일성 족속의 향락 생활이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범죄로 돼가지고 그게 어떤 탄두 한 발에 구돈이 쓰였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게 너무 분단이 오래되고 6.25 전쟁이 끝난 지가 너무 오래니까 이제는 귀차니즘에 걸렸는지 평화지상주의에 걸렸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북한이란 체제는요 반드시 없애버려야 돼요. 그렇게 될 겁니다. 저도 그 말에 동감합니다. 동의합니다. 놔둘수록 피곤하기만 해요. 대한민국만. 과거에 몇 년 전에 왜 그 공해상에서 이게 석탄 옮겨 싫다가 걸린 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으로 수입된 거는 확인이 됐고 품질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걸 뭐 포철해서 쓰네 못 쓰네 그러다가 결국은 잘 못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이제 북한산 석탄이라는 게 거의 저는 뭐 확실하게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때 뉴스에도 나왔어요. 네. 그때 한국계 지방은행 한 곳 그리고 그 지방은행이 돈을 예치했던 돈을 예치했던 중앙은행 한 곳 이름이 나왔거든요. 그때 보도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미국에서 이제 전화를 걸어서 혹시 이런 돈 거래에 관여한 적이 있느냐. 말투는 매우 정중했지만 저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북한산 석탄이었고 북한산 석탄이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래한 회사가 있고 그 회사와 거래한 은행이라면 책임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지금 유엔 제재 및 그 미국 국내법에 따라서 전 세계 금융 네트워크 전산망에서 퇴출됩니다. 그렇죠. 그럼 은행으로서의 기능이 거의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승사자의 목소리가 됐다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네. 있을 거예요. 없다고는 절대로 상담 못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전 복잡하니까. 아니 북한 방송 개방하자는 놈이 다 있어요. 태용호 의원도 개방을 하자고 그랬죠. 저 놈이 사람 못 먹을 걸 먹었나? 그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개방을 하면은 문제가 많습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상호주의는 불가능하죠. 우리가 개방했으니 니들도 우리 방송 맘대로 주민들이 보게 해라. 이건 북한이 절대 안 받아들일 거예요. 되지도 않을 걸 몇 개 들은지 모르겠어요. 방송은 철저히 상호주의예요. 네. 우리 거 한 컷, 저쪽 거 한 컷. 그래도 벌지 말지 안 돼. 그러면 만약에 들어온다? 광고료까지 내가 다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청료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죠. 지금 노사단법인 그 단체가 네. 한국에서 쓰고 있는 북한 그 화면 네. 그 저작권료 받아다가 지금 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두는 단체가 있습니다. 저축했다고 어떻게 한대요? 차곡 쌓아뒀다가. 그거를 이제 북한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보낼 수는 없죠. 지금 경제 제재 중이니까. 그래서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탈북 국군 포로나 이런 분들이 소송을 하시게 되면 그 보상금을 그 돈으로 받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저쪽에서는 보내지 않았다니 다행이네요. 근데 저쪽에서는 조선중앙방송은 북한 그 행정 집단, 저는 정부라는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 이 행정 집단과는 관계가 없는 회사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조선중앙통 그게 어떻게 북한 행정 당국이랑 한 몸이지 그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동네 이 방송도 국가 거예요. 북한은 협동농장 방송도 북한 이 스피커로 하는 거네. 메가폰으로 하는 거. 왜 북한 방송을 개방하면 안 되죠? 그거는 우선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방하면 난 제일 우려되는 게 네. 친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북한에 대한 환상이라든가. 일부 있죠. 있죠. 네. 일부 건복은 있는데 그 사람들은요. 왜 그런지 그 방송을 다 보면 어떻게 비꼬아서라도 그래도 북한이 그 전체적 아닌가 명분을 찾아내요. 그렇게 하고 더 소란하게 놀아요. 네. 회담할 때 김정은이한테 대한민국 대통령이 인사 제대로 안 해도 욕할 걸 그때 들고 일어나서. 그럴까요? 아니요. 정신 나간 사람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이제 연구 목적으로 북한 영화 안중근 이등방문을 쏘다를 봤는데 이게 연구 목적 때문에 보기는 봤지만 한 2분 보니까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지루해서. 근데 그것도 제가 북한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지 북한을 좀 친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북한 방송 개방하면 거기에 열광할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미사일 쏴도 지금 어떤 측에서는 반박 성명, 성토 한마디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쏴대도. 그게 오히려 한국 사회를 좀 분열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런 건 함부로 끌어들이는 거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자유대한민국이라는 이 철통 같은데 지구몽들이 생길 수 있어요. 함부로 끌어들이면 안 돼요. 끌어들인다. 철저히 상호주의예요. 오히려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게 원칙이에요. 네, 대한민국 체제의 우위, 네. 대한민국의 어떤 자유 네. 이런 것들을 더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은 아니다. 아니 탈북자들이 말하는 것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가득한데 북한 방송은 누가 이해하겠어요? 볼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도 아무튼 개방을 하면은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없건 대적관념에서는 네. 어떤 공간도 주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가 이해 못하면 좋다고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과거에 영국 수상을 했던 마거렛 대처가 소련을 찬양하는 몇몇 이른바 지식인들을 향해서 소련의 가장 좋은 점과 영국의 가장 안 좋은 점만을 귀신같이 찾아내서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당신들의 놀라운 분별력에 박수를 보낸다. 대처 만세! 네. 이게 제가 여태까지 한 말이 이겁니다. 네. 역시 철의 여인입니다. 그렇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에게 객관적 진실을 보라고 아무리 외쳐봐야 그거는 마이동풍, 우이독격이다 이런 얘기네요. 더더구나 지정학적으로 공산중국과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더해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허용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북한 방송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는데요. 개방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조그만한 틈이라도 주면 북한은 그것을 이용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제가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린 북한 해커들의 얘기는 어디까지나 소문입니다. 아직 사실로 확인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소문 자체가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제가 소문이라는 전제를 바탕에 깔고 과연 이거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어디까지나 아직은 일반론이며 팩트로 확인된 거는 없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을 향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네, 이 결론만큼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